안녕하세요. 잘 안녕하세요. 들어되셨나요? 네. 네, 오늘 고주파 온열 암 치료에 대해서 승윤철 관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암따라 산말리 제7편 고주파 온열 암치료에 대해서 파워포인트 같이 보시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파 온열 암치료, 먼저 그 온열 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이어서 이제 고주파 온열 암치료의 치료 원리, 마지막으로 이제 온열 암치료의 그 치료 관련 논문들을 살펴보는 이런 순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온열 치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온열 치료는 인체에 원하는 부위를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가열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5,000년 전부터 인류의 질병 치료에 이용되어 온 전통 의학 시술의 하나인, 우리가 저기 배가 아프면 당장 배에다가 뭘 갖다 댑니까? 뜨거운 핫비를 갖다 대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온열 치료가 되죠. 저도 이제 복통이 있어서 이제 배를 따뜻하게 하면은 이제 복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하는 분들도 그런 치료 경험을 다 해보신 적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온열 치료는 5,000년 전부터 인류가 질병 치료의 한 가지 그 방법으로 이용하여온 그 전통 의학 시술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열에 의한 암 치료는 BC 5세기, 2500년 전 BC 5세기 이집트에서 시행한 기록이 있고요. 고대 그리스, 로마, 팔레스타인 등에서 온탕 목욕요법으로 질병을 치료하였습니다. 또 동양 고대 중국, 인도 등에서 온천욕으로 병을 치료한 기록이 있으며, 고대 한국 및 일본에서도 온도를 이용하여 병을 치료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서양 의학의 아버지죠. 히포크라테스는 열로 치료되지 않는 병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중세기에는 열을 이용하여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유행하였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이제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고주파 온열 암 치료가 개발되어서 암 치료에 이용되기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입니다. 고주파 온열 치료기가 암 치료 목적의 의료기기로서 2006년도 한국식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신촌 세브란스 병원, 부산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하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에덴 요양병원 등 많은 그 한국의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고주파 온열 암 치료 서비스를 많은 암 환우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제 온열 치료의 그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 이제 온열 암 치료의 그 치료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세포는 계속적으로 세포 분열을 하므로 정상 세포에 비해서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이 암세포는 쉬지 않는 세포, 계속 꾸준히 일을 하는 세포고, 정상 세포는 쉼이 있는 세포, 그래서 푹 쉬고 활동이 별로 없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이 정상 세포와 암세포를 비교하면은 그 정상 세포는 이제 더운 여름날 그 정자나무 밑에 있는 정자나무 글 밑에 있는 그 평상 위에 앉아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면, 암세포는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조깅을 하는 그런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에너지 소모가 암세포가 많고 땀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이 암세포에는 전해질 농도가 많고, 전해질 농도가 높은 곳은 전기 저항이 낮아요. 그래서 전류가 글로 집중적으로 흘러가고 글로 집중이 되죠. 그래서 암세포가 고주파로 전류로 통해 버리면은 암세포가 더 훨씬 더 정상세포에 비해서 훨씬 더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워집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세포 분열 작용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물질이 생성되며 이들 생성 물질이 암세포 주위에 축적하게 되고, 따라서 암세포 주위에 전해질 농도가 증가하고, 즉 대사활동이 활발한 암세포 주위에 이온 농도가 크게 증가하여서 결과적으로 그 부위에 전기 저항이 낮아져 가지고 전류를 통하면은 이 전류가 전기 저항이 낮은 암세포 주변으로 이렇게 전류가 집중되어서 그쪽이 더 선천적으로 더 많은 열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왼쪽은 그 정상세포고요, 오른쪽은 이제 암세포인데,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합니다. 아주 대사작용이 활발하고 뭐 끊임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 주변은 그 글루코스, 빨간 당분도 많고 또 전해질 농도가 많아가지고 여기다가 전류를 통하면은 이 전류가 전해질 농도가 많은 이 암세포 쪽으로 그 전류가 집중돼가지고 암세포가 정상세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열을 받게 된다. 열을 받게 돼가지고 이제 암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종양 주위로 고주파를 이용하여 열 에너지를 통과시키는 경우 열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종양 부위에 지나가게 되어서 종양의 온도가 상승하여서 섭씨 42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왼쪽에 두 번째 그 막대기를 보시면은 이제 어떤 그 전통적인 일반 그 온열기기를 이용해서 그 세포를 이렇게 가열하면은 그 세포가 이제 열을 받아서 42도가 되면은 이 암세포나 정상세포가 이렇게 열을 받으면은 그 열 받는 것이 그 열이 그 세포에게 아주 극심한 그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받은 그 암세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반 그 온열 기기로 이렇게 그 세포의 온도를 42도까지 올리면은 그 두 번째 막대기 보시면 그 세포가 죽는 비율이 17.9%가 되는, 거기에 반해서 이 고주파 온열 기기를 이용해서 열을 가할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세포가 죽어요. 맨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세포가 온도가 38도가 되면은 그 세포가 죽는 비율이 45.9%.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그 온도가 세포의 온도가 42도까지 되면은 그 세포가 죽는 퍼센테이지가 57.1%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왜 일반 온열 기기를 이용해서 그 열을 가한 것보다 고주파 온열 기기를 사용해서 열을 가하면 더 많은 세포들이 죽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원리인데요. 일반 온열 기기를 이용해서 그 암을 이렇게 가해하면은 열을 그 암 주변에 있는 암세포가 열을 받아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온열 치료 효과가 별로 안 좋은 게 반해서 고주파 온열 기기로 그 암세포를 이렇게 가해하면은 이 전류가 이 암덩어리를 다 이렇게 관통하면서 암세포 하나하나가 다 열을 받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나노 히팅을 하는데 이렇게 암세포 하나하나가 다 열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온열 치료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암세포가 열 에너지를 받으면은 암세포막에 손상이 오고 이는 암세포의 사멸로 이어지고 암세포의 DNA 복제가 중지되어 결과적으로 암세포의 증식이 억제됩니다. 또한 온열치료는 P53 종양 억제 유전자, 우리 몸속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P53 종양 억제 유전자인데 이것의 활동을 증가시켜서 암을 억제하고 또 세포 사이의 연결을 재정립하여 암세포를 덜 움직이게 하고 결과적으로 암 전이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고주파 오늘 암 치료가 그 암을 치료하는 그 치료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그 제일 밑에 그 파란색의 그 가장 그 등치가 큰 세포가 암세포가 되겠습니다. 그 암세포에 보시면은 그 빨간색 그 타원형 기관이 있죠. 이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되겠고, 그 밑에 그 파란색 원형의 그 기관이 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주파 거기 보시면 그 왼쪽 위에 그 MEHT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로는 그 고주파 온열기를 이용해서 암 세포를 약 42도까지 가열을 해버리면은 이 암세포가 열을 받으면서 그 뭐가 작동이 되냐면 그 맨 밑에 빨간 글자 아포토시스가 작동이 되는데 아포토시스는 우리말로 그 세포 자살. 그래서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죠. 우리 사람도 그 스트레스를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울증에 빠지면은 어떤 충동을 느낍니까? 예,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듯이 이 세포도 열을 받으면은 뭐 40도 이렇게 열을 받으면은 이 세포 안에서 뭐가 작동이 됩니까? 아포토시스가 작동이 돼가지고 거기 보시면 그 세포 안에 BAX 그 다음에 PUMA 이런 단백질이 거기 빨간색 그 타원형 그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해서 미토콘드리아의 그 투과성이 증가되면 미토콘드리아 속에 있는 그 사이토크롬 C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그것이 맨 밑에 그 파스파이즈 3번 이 효소를 자극해서 이 파스파이즈 효소 3번이 핵을 분해시켜서 그 암세포가 죽게 되는 것이죠. 이때 힘을 보태는 세포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힘을 보탭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세포들이 다 면역세포인데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 NK셀이라고 있죠. NK세포가 암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K세포가 암을 죽이는 일을 할 때는 다른 면역세포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알아가지고 암세포를 찾아가지고 암세포를 자기가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면역세포의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NK세포의 이런 면역활동은 선천 면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그 위에 있는 그 세포 뭐 CD4 플러스 T셀이나 뭐 CD8 플러스 T셀, 그 다음 맨 그 중앙에 그 노란색 그 대시세포 이런 세포들은 자기 혼자 힘으로 그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고 다른 면역세포의 도움을 받아서 세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른 세포의 면역세포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런 면역을 이제 후천 면역이라고 하는데 이때 도움을 주는 세포가 APC 거기 있죠. APC 세포가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 항원 제시 세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대에도 그 정찰병이 있죠. 예. 우리 몸의 그 면역 조직은 그 군대 조직하고 똑같은데 우리 군대 조직에도 여러 가지 병과가 있죠. 근데 거기서 그 중에서 그 정찰병이 하는 주된 임무가 뭡니까? 예. 적진을 이렇게 탐색해가지고 적에 대한 정보를 빼가지고 그 적에 대한 정보를 누구한테 넘겨줘요? 우리 아군의 그 전투병력한테 넘겨주죠. 그래서 이 APC 항원 제시 세포가 먼저 이렇게
암세포에 딱 접근해가지고 암세포의 그 살점을 딱 뜯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맛본 다음에 그 암세포 살점을 누구한테 줍니까? 거기 보시면 그 CD4 플러스 T셀, 보조 T세포죠. 보조 T세포. 그 다음에 CD8 플러스 T셀, 예, 세포 독성 T세포. 그래서 세포를 죽이는 T세포. 그 다음에 이제 맨 중앙에 그 노란 세포는 이제 대시세포. 이런 대시세포나 뭐 보조 T세포, 세포 살상 T세포에게 이런 그 정보를 주면은 그 정보를 받아서 이런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고주파를 쪼이면은 열에 의해서도 암세포가 죽고 또 이제 이런 면역세포, NK세포나 뭐 T세포, 대시세포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암세포는 사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고주파가 암을 치료하는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고주파 온열 암치료, 이 치료, 암치료에 관련된 논문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방암, 그 다음에 폐암, 위암, 간암, 난소암, 췌장암,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까지 논문을 살펴보면 오늘 강의가 끝이 나겠습니다. 첫 번째 유방암입니다. 유방암과 고주파 온열 암치료.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소재한 성 이스트반 대학에서 2013년 고주파 온열 암 학회에 보고한 그 임상 증례 보고에 의하면 62세 독일 여성이 유방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흉통, 가슴에 통증이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천연 치료 방법을 사용했지만 암이 좋아지지 않아서 항암 치료와 함께 전신 온열 치료 및 가슴 부위의 그 고주파 온열 암 치료를 여러 번 시행한 결과 종양이 줄어들고 흉통이 사라진 그런 증례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그 유방암 한우군의 그 CT 사진이 되겠는데요. 왼쪽 CT 사진은 그 before 고주파 온열 암치료를 하기 전에 이 한우군의 가슴 CT 사진이 되겠고, 오른쪽 CT 사진은 고주파 온열 암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찍은 가슴 CT 사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CT는 사람의 단면을 보는, 단면을 영상화 시켜가지고 그 단면을 보는 게 CT 사진인데요. 보는 방법은 환자는 이제 바닥에 천장을 보고 바닥에 눕게 한 다음에 그 환자의 발바닥 쪽에서, 발 쪽에서 환자의 단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진상에는 사진상에는 좌우가 바뀌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먼저 왼쪽 위에 CT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 가슴, 여기는 오른쪽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환자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발 쪽에서 보니까 왼쪽 가슴이 오른쪽에 보이겠죠, 당연히. 보시면 이 왼쪽 가슴 벽이 어떻습니까? 앞쪽에 벽이 상당히 두꺼워져 있죠. 근데 고주파 온열 암치료 한 다음에 그 옆에 사진 보시니까 벽이 어떻습니까? 그 두꺼웠던 벽이 다 정상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CT 찍으면 이제 공기는 까맣게 나옵니다. 공기는 까맣게 나오고 물은 회색으로 나오는데, 보시면 이제 왼쪽 밑에 사진을 보시면 왼쪽 가슴 앞쪽에 허옇게 보이는 건 심장입니다. 심장이고, 심장 뒤쪽에 보시면은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회색이죠. 요거는 왼쪽 가슴에 찬 회색은 물은 회색으로 보이거든요. 왼쪽 가슴에 찬 물, 즉 흉수가 됩니다. 흉수가 이렇게 차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흉수가 다 없어졌죠? 없어지고 심장을 가운데 해가지고 좌우가 전부 다 뭐죠? 까맣죠?
까만 거는 그 폐 속에 그 공기가 찍힌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 가슴벽도 정상으로 되고, 그다음에 왼쪽 가슴 뒤에 오른쪽 폐에 있던 그 흉수도 다 이렇게 사라진 그런 CT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요르단 암만에 소지한 다 알세파 암치료센터에서 2013년 고주파 온열 암 학회에 보고한 임상 증례에 의하면 유방암이 뇌로 전이된 53세 여자 환자가 고주파 온열 암 치료를 받은 후에 뇌로 전이된 종양이 크게 감소되었다는 걸 증명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분의 그 머리 CT 사진이 되겠는데, 위에가 이제 고주파 온열 암 치료 받기 전에 CT 사진이고, 밑에가 고주파 온열 암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CT 사진인데, 보시면 그 허연 암덩어리가 위에 비해서 밑에 CT 사진은 뇌로 전이된 그 허연 암덩어리가 아주 현저하게 감소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고주파 온열 암 치료와 그 폐암이 되겠습니다. 중국 광주시의 진안대학에서 2016년에서 2017년까지 2년 동안 말기 폐암 환자 97명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 49명에는 고주파 온열 암 치료와 고용량 비타민 C 치료를 주 3회씩 총 25회를 시행하였고, 또 다른 그룹은 특별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평균 24개월 동안 환자들의 경과를 관찰한 결과 병용 치료, 그러니까 그 고주파 온열 암 치료도 받고 고용량 비타민 C 치료도 같이 받은 이 병용 치료 그룹이 더 오래 생존하였습니다. 병용 치료 그룹은 평균 9.4개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은 평균 5.6개월 살았고, 삶의 질도 병용 치료 그룹이 더 양호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라색 선은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은 말기 폐암 환자인데, 이분들은 약 10개월이 지나가니까 거의 100% 다 사망이죠. 거기에 반해서 이 녹색은 고주파 온열 암 치료도 받고 고용량 비타민 C도 받은 이 그룹은 보시면 35개월이 돼도 거의 35% 정도의 환자가 생존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고주파 온열 암 치료와 위암, 부산 고신대 보건병원 종양방사성과에서 2012년 3월에서 9월까지 총 36회 고주파 온열 암 치료를 받은 54세 여자 말기 위암 환자가 고주파 온열 암 치료를 받은 후에 위암이 현저하게 좋아진 그런 증례를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분 위암 말기 위암 환자의 사진인데요, CT 사진인데 보시면은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비폴 옹코솔미아는 우리말로 고주파 온열 암 치료가 되겠습니다. 고주파 온열 암 치료를 받기 전에 CT 사진이고, 오른쪽 밑에 사진은 36회 고주파 온열 암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CT 사진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왼쪽에 큰 바위 덩어리 같이 보이는 게 간이 되겠습니다. 간이 되겠고, 이제 오른쪽에 자주색 원 안에 있는 것이 위가 되겠는데, 보시면 위 벽이 상당히 두꺼워져 있죠. 위 벽이 두꺼워져 있으면서 위 안에 공간이 상당히 좁아져 있죠. 근데 36번의 고주파 온열 암 치료를 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위 벽이 굉장히 얇아지고 위 안에 공간이 이렇게 넓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주파 온열 암 치료와 간암, 부산 고신대 보건병원 종양방사성과에서 2011년 2월 총 24회 고주파 온열 암 치료를 받은 64세 남자 간암 환자가 고주파 온열 암 치료를 받은 후에 종양의 크기가 줄고 복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분 그 CT 사진이 되겠는데요. 그 보시면은 그 하사표가 가리킨 것이 이제 간 속에는 암, 간암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오른쪽 맨 밑에 CT를 보시면은 이제 고주파 오늘 암 치료를 받고 난 후에 그 7개월 후에 찍은 CT 사진이 되겠는데요. 우선 종양의 크기가 작아졌고, 그다음 이제 그 간을 둘러싸고 있는 그 회색 음영, 회색은 물이죠. 그래서 이제 간을 둘러싸는 그 복수가 오른쪽 밑에를 보시면은 처음이나 두 번째, 세 번째 CT 사진은 간 주위에 복수가 많이 차 있는데, 오른쪽 밑에 맨 마지막 CT 사진 7개월 후에 그 사진은 그 복수가 회색 음영이 없어진, 그 복수가 거의 없어지고 간의 종량도 많이 작아진 그런 CT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고주파 온열 암 치료와 난소암. 부산 고신대 보건병원에서 난소암으로 2011년 10월에 수술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으나 항암 치료 한 번 받고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항암 치료 거부한 70세 여성이 난소암에 재발하여 2012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고주파 온열 치료를 주 3회씩 총 12회 받은 후에 재발된 난소암의 크기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복수도 많이 줄어 이노제의 복용으로 복수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분 그 골반 CT 사진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하사표 밝히는 그 난소암도 많이 감소가 됐죠. 예. 왼쪽 위에 사진이 그 고주파 치료 받기 전의 사진이고, 오른쪽 밑에 사진이 고주파 치료를 받은 후에 그 골반 CT 사진이 되겠는데, 보시면은 그 암 크기도 많이 작아졌고, 그다음 이제 왼쪽 위에는 그 회색 음영, 예, 골반에 차 있는 그 복수가 많이 감소가 돼가지고 장에 가스가 까맣게 보이는 그런 사진, 그게 난소암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주파 온열 암 치료와 췌장암. 2014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탈리아 3개의 종합병원에서 말기 췌장암으로 진단받은 106명의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의 39명에는 고주파 온열 암 치료를 주 3회로 총 8주 동안 시행하였고, 또 다른 그룹은 고주파 온열 암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경과 관찰한 결과 고주파 온열 암 치료를 한 그룹은 평균 18개월 생존하였고, 비치료 그룹은 평균 10.9개월 생존하였다는 그런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고주파 온열 암 치료와 자궁경부암. 전북대 방사선 종양학과 이선영 교수팀이 방사선 치료 후에 국소 재발한 자궁경부암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 20명에는 항암 치료만을, 나머지 그룹은 18명은 항암 치료와 함께 고주파 온열 암 치료를 병행한 결과 고주파 온열 암 치료는 주 3회씩 총 36개 시행하였습니다. 한 결과 치료 반응률이 단독 그룹은 40%, 병용 그룹, 항암하고 고주파를 같이 치료하는 그룹은 72%, 병용 치료 그룹이 치료 성적이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까만 실선은 그 항암 치료만 받은 그룹이 되는데, 보시면은 그 한 25개월이 돼가지고 한 50% 가까이 환자가 사망한 것에 반해서 이 항암 치료랑 같이 그 고주파 온열 암 치료 같이 받은 그룹은 30개월이 가까이 돼서 거의 90%의 환자가 생존한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치료 관련 논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해보지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뭇가지에서 꺾인 꽃 한 송이, 그 꽃송이가 말라가면서 향기를 발산하듯이 십자가 위에서 그 육체가 말라가면서 저희들을 향하여 사랑의 향기를 발산하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뭇가지에서 꺾인 꽃 한 송이, 그 꽃송이가 갈라지면서 향기를 발산하듯이 십자가 위에서 그 육체가 갈라지면서 저희들을 향하여 용서의 향기를 발산하신 주님을 높이 찬송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